제발 크기에 대한 욕심 좀 버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이거 보면 잘 안 터진다고. 이거 진짜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음성톡이 왔네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쌤. 저는 26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저는 가슴이 정말 작은 편이라서 시중에 맞는 속옷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어렸을 땐 친구들한테 앞뒤가 구별이 안 간다 이런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심리적인 위축감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가슴 확대 수술을 고민해 왔는데요. 이게 아무 병원이나 가자니 좀 무섭더라고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가슴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가슴 수술에 대해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가슴 수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톡이 왔네요. 보형물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형물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서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드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인데요.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은 딱 봐도 매끄럽게 생겼죠? 조직과의 유착이 적어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출렁임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인데요. 딱 봐도 오돌도돌하고 거칠 면이 있습니다. 이런 오돌도돌함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면 마찰력이 생기고 움직이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런 보형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모양도 좀 빨리 자리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무스 타입, 텍스처 타입 이 장점을 합친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텍스처드 타입의 특징은 부드러우면서도 자극 현상도 적고 부작용이 적어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하지만 체형과 가슴 모양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보형물이 있으니까 꼭 상담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절개 부위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절개 부위는 겨드랑이, 유륜절개, 밑선절개, 배꼽절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겨드랑이 절개는 보시면 절개 주름살을 따라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가장 잘 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 가슴 밑선 부위는 가슴과 가장 가까운 부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술이 빨리 끝나고 통증이 적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싶으신데 부작용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수술이기에 부작용이 있겠죠? 첫 번째는 염증입니다. 보형물에 대한 염증은 보형물에 대한 이물 반응으로 생기기 때문에 최소 처음 수술하고 2주 동안을 조심해 주시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형물에 대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보형물을 제거하고 보형물의 주변에 세척이 꼭 필요합니다. 보형물 세척이 끝난 후에 염증이 다 가라앉은 후에 다시 재수술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형구축입니다. 구형구축은 보형물에 대한 이물 반응과 이에 따른 계속된 염증 반응으로 흉터가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구형구축 마찬가지로 꼭 재수술이 필요하고 구형구축을 일으키는 흉터 조직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수술에 대한 치료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더 자극이 덜한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침 현상, 이거를 흔히 리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썼기 때문에 많이들 생겼지만 최근에는 많이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므로 너무 날씬하신 분이 너무 크기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잘하는 병원을 찾는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숙련된 의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본인 수술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형에 맞는 보형물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너무 날씬하신 분이 너무 크게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결국에는 촉감도 안 좋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안정성이 입증된 정품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설명을 충분하게 잘 해주는 병원이 좋겠습니다. 가슴 수술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후관리와 후처치가 철저하다면 부작용을 겪고 나서도 다시 건강하고 이쁜 가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꼭 잘해주는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분의 상담을 들어보면 작은 가슴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술을 결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가슴과 본인 신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